어,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동 코드가 있는 거야. 읽어주십시오. 8년 전 제가 사진 올리신 김소원 박사 성남 전통시장 상인대학 강의 때가 생각났습니다. 상인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엄마는 어린 딸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수업 내내 어린아이와 함께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들은 당시 이재명 시장은 같이 수업을 들었으니 졸업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며 2014년 상인대학 졸업식장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수업을 함께 들었던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명예의 졸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같은 눈높이, 다른 감동. 진정한 눈높이는 마케팅 법칙이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입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내용 죽여주지 않니 진짜 이거? 디테일이네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2014년입니다 이게. 저거 와. 와.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 지지 안 하시는 분들 일부 이재명 악마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따뜻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래. 어렵게 살아본 사람이니까 아는 거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대선 후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 그 사연을 보고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큰 누나가 몸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침에 바래다 주고 저녁에 데리고 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식 때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예. 와 학교에서? 예, 그때 부산일보에 그 기사도 나고 했었거든요. 그때 교장 선생님 마인드. 그러니까. 예. 상인대학에서 수업을 듣는데 엄마가 얘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도 같이 수업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도 명예 졸업장을 주자.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요. 나도 엄마 따라서 2년 에어로빅 다녔는데. 뭐 에어로빅은 단 같은 거 없죠. 네, 없어요. 1단, 2단 이런 거. 그랬더니 입만 늘어가지고. 그러게. 배고파서 입만 만들어. 아, 참. 자, 이재명 후보 고맙습니다. 자, 선거 벽보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100% 실패야 이거. 진짜. 봐봐. 이 4명 중에 일단 이름이 제일 작지. 너무 숫자는 거의 안 보이지. 윤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윤자. 저기요, 얼굴 사이즈나 높이가 키가 되게 작아 보이는. 그러니까. 난 요렇게 마케팅하는 걸 나 처음 봤어. 이게 망하는 집구석의 대표적인 징조거든요. 딱 조망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도 있지만. 사실은 얼굴 제일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구도로 하니까 약간 좀 모자라 보여 이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진짜 저 누가 처음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이준석이 홍보비 땡겨 먹으려고 한다. 뭐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지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걸로 한 5% 지는 거고요. 다음에 이준석 때문에 한 20% 지는 거고 그런 거야. 아니 우리 썸네일도 저렇게는 안 만들어요. 숫자가 너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래. 어처구니 없네 진짜. 아유. 국민이 키웠으면 좀 덩치가 커야지. 야. 사진은 저렇게 조망만 하게. 솔직히 말하면 기레기가 키운 윤석열이지 부원데 언론이 국민이 키우고. 그러니까 선거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그렇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역시 들었고요. 포스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포스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이 사진은요 지금 공식 포스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고 실제로 두 가지를 병행해 쓰고 있어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이 사진은 병행해 쓰고 있는데 이 사진의 원포는 이재명 후보가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죠. 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어느 게 더 좋은지. 그러니까 포털에 가면요 대선 후보들 명단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대선 후보들 명단에는 지금 이 사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이번 대선이 평상시 대선이랑 다른 점. 무소속이 없다? 와 빙고! 무소속이 아. 없어. 14번까지 무소속 한 명도 없어요. 저도 한번 지나가면서 시간 나면 이렇게 쭉 터서 이제 한 명씩 보거든요. 근데 누구지? 이 사람은 왜 나왔지? 이런 정당은 왜 만들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무소속. 예. 무소속 한 명도 없고. 그럼 여성 후보는 몇 명? 2명. 2명. 심상정, 김재현.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 퀴즈. 여기서 이 씨는 몇 명일까요? 이 씨는 몇 명일까요? 한 명. 아닙니다. 빨리 숫자를 내봐. 막 던져봐. 3명이네요. 14명밖에 안 되는데. 3명이네요. 아니에요. 이 씨는 2명이고요.
성씨가 여기 안 나온 성씨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1번 천재명. 천씨요. 훈아님 마이크 5분 꺼라. 난 못 참겠다 이거. 아,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 진짜. 에이. 자, 어쨌건, 웃자고 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단순한 이씨입니까? 천씨지, 지금. 천재이시라고 그 합시다. 천재 이씨, 참.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KSY가 지지율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재명 43.7, 윤석열 42.2, 안철수 5.8. 근데 여기서 제가 KSY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단일화 문항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문항을 안 넣었더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랑 박빙이 되더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부분 뭐냐면 일부러 단일화를 먼저 물어. 그럼 사람들이 듣기에 아이씨 이게 뭐 이재명 후보 지지자인데 단일화를 물어. 아이 짜증나 하고 끊는 거야. 단일화가 없었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 단일화를 물으면 국민의힘 여론조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뭐 MBS나 갤럽이 막 폭락하게 나올 때 그 다음 날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냥 초박빙이에요. 단일화 묻지 않고 하면은.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조선중앙일보 포털 한번 가보세요. 막 여론조사를 모아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4개를 다 지고 있다 같은 막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실제로는 내가 느낀 바, 저 보수 세력들은 지지율 차이를 많이 내서 이쪽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봤을 땐 여론조사가 추세로 계속 가서 5%, 10% 차이 나버리면 사람들이 대선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선 가능성에 윤석열이 더 높아지는 이유가 그 흐름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안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윤석열이 될 거라고 하는 여론조사 흐름을 쭉 가면 우리 쪽 지지층이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5% 안에 박빙으로만 있으면 저는 이기는 선거라고 봐. 사람들이 야 내가 조금만 가면 선거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는 이기는데 10% 가까이 벌려놓고 그게 추세로 쭉 가잖아요. 그럼 사람 투표장 안 가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이제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번호 받아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해서 댓글 같은 데 보면 반응이 오거든요. 정말 전화번호 받으신 분들이 오늘 저 여론조사 했어요. 아까 채팅창에서도 올려주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받다 보면은 언젠가는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오지 않아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며칠간만 꼭 받아주셔라.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번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정말 대대적인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맞아요. 2012년 총선에서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한 석인가 2석 차이로 이겼었는데 그 당시에 뭐 한나라당, 그 당시 새누리당이 뭐 180석을 뭐 차지한다, 190석을 가져간다 그렇게 예측을 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폭망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완전히 틀린 적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틀린 적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포털까지 너무 편향적으로 하고 있는 걸 국민들이 너무 확실하게 보고 있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여론조사 결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 유세장에 가면 장난 아닌데 그 느낌이라는 게 밑바닥 민심이라는 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빙으로 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 있잖아. 여론조사가 안 좋을 때 댓글이 써요. 왜 여론조사 신경 안 쓴대. 근데 내가 여론조사 이기는 여론조사를 하나 커뮤니티에 공표를 했거든. 그분 똑같이 쓰고 있어. 여론조사 별로 신경 안 써. 눈치껏 좀 해. 나 씨.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신경 안 돼 말은 여론조사가 너무 차이나게 오래 추세에 가버리면 선거를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일부러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여론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우리 공지가 걸리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를 받는 게 중요하구나. 실제로 KSO 같은 여론조사 아마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가면서 또 전화면접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월요일 날 대선 토론 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말이 됩니까?
난 되게 열받는 게 그거야. 여론조사가 과학이라며. 근데 어떤 여론조사는 불과학, 이 KS와 여론조사보다 2, 3일 전에 한 여론조사는 9% 진대며. 근데 어떤 여론조사는 이재명이 어떻게 이기냐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도 원래가 봤다니까 포털에. 포털 뉴스 탑에 없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개, 5개 이긴다는 여론조사를 분석한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기사는 되게 많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네. 이재명 후보가 많이 지나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동을 하는 거지. 우리 지는 거 아닙니다. 여론이 아니라 전화를 누가 더 잘 받느냐인데 단일화 여론조사를 먼저 한 뒤에 예를 들면 뭐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화를 하면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자. 5번째 대선 후보 물어본다고 생각해봐요. 에이씨, 뭐 내가 안철수 윤철은 관심도 없는데라고 끊지.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는 KSI 여론조사는 단일화 문항이 아예 없었다니까요. 지난주에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단일화 문항이 계속 들어가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화를 많이 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었기 때문에 졌던 걸로 나온다. 이렇게 그렇게 분석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일단은 KSOI가 평상시 때 우리한테 유리한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주로 자동 대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율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더 많이 응답했다고 보는 것도 맞는 분석이고 문 대통령 국정 수행도가 긍정 47.8, 부정 49.8, 2% 차이밖에 안 나. 여기 있잖아. 47.8, 49.8.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죠. 근데 옛날에는 사실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 해서 긍정만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부정은 빼고 47.8%면 완전히 대박 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여론이라고 하면 정권 무조건 재창출하죠. 그렇죠. 투표율은 100%가 안 되니까요. 저 정도 되면은 실제로는 투표장에 나오실 분들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섣부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사기 죽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다음에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 42.6, 윤석열 41.2 드디어 뭐 이 여론조사 상으로 봤을 때는 뒤집었고 인천 경기도 미세하게나마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나는 이게 진짜 여론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번에 MBS 여론조사 보니까 보수가 진보보다 100명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이 부동산 그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뭐 어떤 배신감, 어떤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서울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는 강남 주민 정도이지 강남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이재명이 싫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나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민주당이 싫어서 이재명을 안 찍겠다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거는 사실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영남이나 이런 데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민심 알아보려고 별짓 다 한다 그랬잖아요. 물건 하나 사러 편의점 들어가도 물어봐요. 혹시 이번 투표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 누구 찍으세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찍는다는 사람 있고 청년 그런 사람 한 3명 봤고요. 편의점마다 다. 근데 윤석열 찍는 사람 아직까지 식당 주인이건 편의점 알바건 한 명도 못 봤어. 에이, 윤석열은 아니지. 부끄러운 거야. 이런 선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래서 가끔씩 댓글 달리는 거 보이잖아. 대체 누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냐.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아까 야수님 이야기처럼 여론조사랑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전 그런 선거라고 보고요. 일단 여론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묻지 않았더니 이재명 후보가 이기더라.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었습니다.